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 HSK 5급의 쓰기 일부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료를 다운받으셔서 문제를 풀어보시고 저와 해설 강의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단어들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어법, 어순에 맞게 배열을 해서 우리 하나의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줘야겠죠. 일단 우리 동사 수러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동사라고 말을 해버렸어요. 우리 저기 러가 있죠? 리우 추알러. 리우 추알러 하게 되면은 전해 내려오다 라는 뜻입니다. 전해져 오다, 전해 내려오다. 그러면은 뭔가가 전해 내려오다. 보통은 어떤 신화 이야기라든지 뭐 옛날 이야기, 전설 이런 것들이 전해 내려옵니다. 내용상. 그래서 일단 리오 조알러를 동사수로 자리에 놓을 거고요. 자, 그럼 무엇이 바로 나와버렸어요. 이 고사, 이 이야기, 这个故事. 자, 그렇다면은 这个故事, 이 이야기는 리오 조알러 전해 내려왔습니다. 라고 해석이 일단 배열도 되었고요. 자, 남아있는 단어들 보겠습니다. 上百年, 百年은 괜찮은데 上百年, 이 샹이 붙으니까 갑자기 어려워요. 이 샹 하게 되면은 어떤 수를 초과하다, 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上百年 무슨 뜻이냐면요. 100년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100년을 넘는 기간, 우리가 샹바이니엔이라고 합니다. 내지는 100년 안팎 뭐 이렇게 표현하는 중국에도 있는데 일단은 정석으로 하시면은 샹바이가 100을 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00년을 넘는 그런 기간. 이징 하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사 이미 벌써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사니까 아까 리오 추알러 앞에 동사수로 앞에 놓을 겁니다. 这个故事已经流传了 얼마 동안 우리 시량보어 上百年 뒤에 붙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배열을 했나요? 이 고사, 이 이야기는 주어 나왔고요. 已经流传了 이미 전해져 왔습니다. 얼마 동안 上百年 시량보어 뒤에 붙여줍니다. 자, 여기서 이 上百년의 샹의 용법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고 우리 92번 넘어갈까요? 这个故事已经流传了上百年. 자, 92번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개 배열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자, 동사나 형용사를 수러로 놔야 되니까 찾아보세요. 지금 보니까 表演, 공연하다, 연기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 공연, 연기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요, 이 헌징자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를 가지고 수러 자리에 놔볼게요. 징자이 하게 되면 형용사로 어떤 공연이나 경기나 연설이나 강연 내용 같은 것들이 훌륭하다, 멋지다, 좋다라고 할 때 공연이 헌징자이, 강연 내용이 헌징자이, 경기 내용이 헌징자이라고 해서 수러로 놔주거든요. 지금 마침 앞에 뭐가 나왔느냐? 表演이 나왔어요. 그러면 表演很精彩 이렇게만 해도 아주 완전한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앞서 나와있는 저 단어들이 어떤 공연인지를 수식해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미상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맨 앞에 나와있는 단어 깡친. 깡친 하게 되면은 피아노죠. 피아노, 우리 악기 피아노를 깡친이라고 하고요. 开幕式上的 이렇게 되어 있어요. 开幕式 하게 되면은 개막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근데 뒤에 개막식에서의 흰백의 더자 구조조사 나왔어요. 자, 여기에 명사, 수식받는 명사가 오겠죠. 자, 그러면 개막식에서의 어떤 공연, 무슨 공연? 피아노 공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어때요? 开幕式上的钢琴表演怎么样?很精彩 이렇게 해서 배열을 했을까요? 자, 맞네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가 어디까지? 开幕式上的钢琴表演까지 주어고요. 很精彩 형용사 수러문 정도부사 수식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9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살짝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어려워요. 자, 그럼 일단은 어려운 단어를 다 제껴두고 이 러가 있네요. 러가 있다. 그러면은 요 단어가 이 러가 붙어있는 요 문장 덩어리가 수러 자리에 놓이겠다. 그거는 감을 좀 잡아주셨어야 돼요. 자, 지금 보니까요. 损失达到了 이렇게 되어 있죠. 损失 하게 되면은 손실, 어떤 경제적인 손실, 금전적인 손실을 중국어로 损失라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达到了 어떠어떠한 정도나 이 뒤에 뭐가 오느냐? 어떠어떠한 정도나 수량에 달했다,
다다랐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즉, 이 나다울러 뒤에는 어떤 정도나 수량이 올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정도와 수량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거 몰라도 여기 지 있잖아요. 지거 있잖아요. 그럼 몇 개라고 한다면 수량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바로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损失达到了几个亿. 이 하게 되면은 억이죠. 억.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수치 같은 것들 얘기할 때 강조 느낌 주면서 이 숫자와 이 억이라고 하는 이 단위 사이에 거를 종종 붙입니다. 안 써도 돼요. 지이 해도 되고요. 지거이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몇 억에 다다랐다, 달했다 이런 말이죠. 다시 한번 보면 손실이 몇 억에 달했대요. 자, 그럼 남아있는 단어들 보니까 저 앞에 导致的 이렇게 되어 있어요. 导致 하게 되면은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초래하고 야기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기시킨 여기 흰백의 덧자가 또 있잖아요. 야기시킨 뒤에 어떤 명사. 지금 명사가 또 두 개 남아있다. 여기 징지, 경제라는 명사 남아있고요. 화재, 화재라고 하는 명사 남아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미상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경제가 초래한 화재일까요? 아니면 화재라는 재앙이 초래한 경제적 손실일까요? 그렇죠. 이 화재라는 재앙이 불러일으킨 경제적 손실이 몇 억에 달했다. 이렇게 의미상으로 남아있는 단어들은 배열을 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배열을 하려면 이제는 뭘 알아야 돼요? 단어의 의미를 또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배열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火灾导致的经济损失까지가 주어였어요. 화재가 불러일으킨, 화재가 초래한 경제적 손실은 达到了 달했습니다. 어느 정도 수량에 달했느냐? 几个亿 몇 억에 달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문장 완성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火灾导致的经济损失达到了几个亿 우리 억은요 발음이 사성, 억소리 나네요. 이 사성 해줍니다. 자, 그 다음 94번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수로 될 만한 건 여기 러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成了 되었다. 이를 성자니까 무엇이 되었다. 주어는 뒤에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될 겁니다. 成了人们 사람들의 무엇이 되었다. 그쵸? 자, 그러면 남아있는 단어들 볼까요? 자, 맨 앞에 度假的 이렇게 되어 있어요. 度假에서 저 뚜는요. 원래는 동사로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지야는요. 지야치, 슈지야, 한지야 할 때 지야치, 펑지야 할 때 지야예요. 즉 휴가, 방학을 말합니다. 휴가나 방학을 말해요. 그래서 휴가를 보내다, 방학 시간을 보내다라고 할 때 우리 뚜지야라고 해요. 그래서 휴가를 보내는 해서 이 뒤에 또 흰백의 덧자 구조사 나왔으니까 명사가 오겠죠. 휴가를 보내는 好去处냐 나리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好去处는요. 이 취추가 가는 곳이니까 地方이에요. 地方. 好地方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곳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좋은 곳이다. 어디 가요? 주어에다 뭐 써줘요? 나리. 그곳은 지시대명사 가리키면서 그렇죠? 그곳은 成了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度假 휴가를 보내는 人们度假的 어떤 곳? 好去处好地方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 문장 이렇게 배열이 됐나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요? 那里 그곳은 成了 되었습니다. 人们度假的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는 好地方好去处가 되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읽고 95번 갈게요. 那里成了人们度假的好去处. 好地方과 같은 뜻, 好去处 알아두시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95번이네요. 지금 나와 있는 단어들 중에서 자, 뭘 수로로 쓸까요? 맨 앞에 있는材料 하게 되면 저거는 재료? 자료? 명사네요. 일단 놔두시고 자, 期权 하게 되면은 그래요. 또 이 단어를 우리가 또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죠. 이 期权 하게 되면은 빠진 것 없이 모두 다 갖추어져 있다란 뜻입니다.
형용사로 빠진 것 없이 갖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지취이라고 하고요. 부끄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모자라다라는 뜻이에요. 요거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수로로 쓸 수 있어요. 부끄 이렇게 하면은 모자라요. 그래서 뭐 더 주세요. 이렇게 할 때 부끄 이렇게도 쓸 수 있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부끄 뒤에 또 다른 형용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형용사 하기에 부족하다. 라고 해서 지금 앞서 나왔던 이 지취이 뒤에 붙습니다. 부끄 지취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뭔가 충분히 뭔가가 빠져 있다,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파트가 부끄 지취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남아 있는 것도 볼게요. 니더 하게 되면은 요건 쉽죠? 자, 이 흰백이 구조 더 뒤에다가 우리 뭘 붙여요? 니더 저 명사材料. 당신의材料는 어때요? 하에도 부사죠? 아직 여전히 하이 부끄 지취. 아직 여전히 뭔가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뭔가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느냐? 저材料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材料 해석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저材料는 물론 한자 그대로 재료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재, 원자재 재료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서류, 수속을 받기 위한 어떤 수속을 하기 위한 준비하는 서류를 우리가 또 자일리아오라고 하거든요. 자료, 서류를 우리가 자일리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서류는 아직 부끄지취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풀어봤고요. 한 번만 더 읽고 우리 오늘 필수 암기 문장 보겠습니다. 你的材料还不够齐全. 연습해 주시고요. 자, 우리 필수 암기 문장 6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1번 문장에서 필수 5급 단어에 해당되는 건 바로 이分配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분배하다, 할당하다라는 뜻이죠. 이 뒤에 이렇게 게이라고 하는 보어가 붙어서 분배해 주다, 할당해 주다라는 의미로 보충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요? 그는 바 시우, 시우 하게 되면 음식이에요. 그는 음식을 모든 매 한 명 한 명의 병사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라고 쓰실 수 있겠죠. 자, 62번입니다. 他的勇气让我佩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5급 필수단은 뭐냐? 왜 이 문장 만들었느냐?佩服라고 하는 동사 때문이에요. 이佩服는요, 감탄하다, 탐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침 또 뭐가 나왔냐면 랑이라고 하는 사역동사 나와서 겸어문 형태 만들어줬어요. 앞에 있는 이 추상적인 주어가 랑 뒤에 있는 사람을 뭐뭐하게 만들다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무엇이요? 그의 용치, 용기가 나를 뭐하게 만들었다? 페이프하게 만들었다. 페이프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의 용기에 탐복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이 페이프라는 단어 중국인들 정말 많이 쓰는데 예전에 제가 무협 드라마 이런 거 볼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최고 무림 고수가 됐어요. 그럼 옆에 있는 그 구경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대단해 탐복했어 이렇게 하면서 페이프 이런 표현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어찌됐든 우리 5급 필수 단어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63번입니다. 자, 63번에서의 5급 필수 단어는 유딩이죠. 유딩 하게 되면은요,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어떤 것을 예약했는지 보면 3号桌 3번 테이블 식당인가 봐요. 그렇죠? 지금 被자 피동문 나오고 있죠. 3번 테이블은 이미 被别人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당했다? 예약을 당했다. 되게 해석 어색하다. 그렇죠? 3번 테이블은 이미 다른 사람이 예약했어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 유딩 써주시면 됩니다. 자, 64번 볼게요. 자, 64번은 请重新输入您的密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미마는 4급에서도 정말 자주 출제가 됐었죠. 요건 이제 4급 단어예요. 그럼 우리는 5급 와서 뭘 기억해야 되느냐? 输入하라고 하는 이 동사, 输入라는 동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슈루는요, 어떤 데이터나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를 해석하면은 종신이라는 부사가 다시 새로라는 뜻이니까 플리즈 뭐 해주십시오?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당신의 비밀번호를. 그러니까 비밀번호 틀렸나 봐. 그렇죠? 그래서 비밀번호 다시 입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请重新输入您的密码
라고 합니다. 제 경험인데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계좌를 하나 새로 이제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뭐 시스템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이 번호를 누르는 기계가 이렇게 창구 앞에 하나 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스피커에서 기계 음이 나오는 거예요. 슈미마, 슈미마 이런 거예요. 슈마? 뭐야? 못 알아들었어요.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정말 모르고 바보같이 있다가 결국에는 그 은행 직원이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하니까 제가 그때 입력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거야. 슈루미마. 비밀번호를 입력하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는 65번이죠. 他们从事服装行业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할 5급 표현 수거에 해당이 될 건데 어떠한 업종에 종사하다. 从事 무슨行业라고 합니다. 종사하다는 좀 쉽다. 그렇죠? 한자 그대로예요. 从事 쓰시고요. 자, 업종 行业라고 하는데 조심할 게 요 글자의 발음이 돼요, 안 돼요? 싱부싱 할 때 싱이 아니고 항이라는 거죠. 항으로 읽어주시고 요 사이에 끼어있는 이 부정도 사실은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옷 이렇게 할 때는 이프 하면 돼요. 근데 이 옷을 의복, 의류라는 의미로 좀 고급스러운 단어 쓰고 싶다. 그러면은 복장이라고 써주세요. 그래서 그들은 의류업에 의류업종에 종사합니다. 라고 해서 뭐라고 한다? 他们从事服装行业 라고 발음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문장을 쭉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61번 他把食物分配给了每个士兵 62번 他的勇气让我佩服 63번 피동훈 3号桌已经被别人预定了 64번 请重新输入您的密码 65번 他们从事服装行业 자, 우리 이렇게 읽어봤고요. 맞아. 여기 항예 얘도 지금 발음이 2개인 거고 이게 종신의 종도 무겁다라고 할 때는 쫑이라고 발음을 하지만 얘가 새로이 다시라는 부사로 종신할 때는 종이성이 되네요. 살짝 빠뜨렸는데 여러분 잘 메모해두세요. 자, 그러면 66번입니다. 小狗朝主人摇了摇尾巴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야오 웨이바라는 표현입니다. 모두 5급 필수 단어입니다. 야오 하게 되면은요.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웨이바는요. 이게 꼬리 밑자예요. 웨이바 꼬리예요. 그래서 야오 웨이바 하면은 꼬리를 흔들다. 근데 야오러 야오 이건 뭘까요? 자, 우리가 좀 동사하다라는 표현 하고 싶을 때 동사를 중첩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라고 하면은 칸이죠. 칸. 네, 좀 보다 느낌 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중첩해서 칸 내지는 칸이 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완료형으로 좀 봤어요 이러고 싶어요. 그러면 이때 러를 어디다 붙이느냐? 칸러 하시면 안 되고 여기다 러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좀 봤어요 이렇게 할 때 칸러 칸 그러니까 좀 흔들었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야오러 야오 그래서 동사 중첩된 형태를 완료 시제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小狗는 강아지예요. 강아지는 朝主人 朝는 어떤 방향을 향하여 라는 의미의 계사니까 주인을 향하여 摇了摇尾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67번 每个人都有属于自己的秘密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属于라는 동사네요. 자, 뭐뭐뭐에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속하다 할 때 속자가 바로 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属于自己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게 속하다. 즉 자기 자신만의 나만의 무엇이라고 할 때 중국어로 뭐라고 하느냐? 属于自己的 무엇 이렇게 만들어줘요. 즉 매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자기만의 자기에게 속하는 이거 한국말 어색하니까 자기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 만들었습니다. 자, 68번이죠. 자, 여기서는요. 물론 아까 제가 강조했던 페이프, 감탄하다, 탐복하다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令人佩服, 让人佩服, 让我佩服 결국에는 이 링도 사역동사예요. 링 뒤에 있는 사람을 페이프하게 만들다. 즉 감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지금 앞에 있는 단어들이 또 중요한 거죠. 무엇이요? 他对角色的把握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무엇에 대한 对 개사 썼고 角色는요.
배역이에요. 어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서 맡은 어떤 그 역할, 배역을 중국어로 쥐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역에 대한 바워가 그럼 이게 바워는 동사로 동작으로 말할 때는 손으로 뭔가를 꽉 움켜 쥐는 것을 바워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파생된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뭔가 파악하고 잘 이해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것에 대한 이해도 지금은 명사처럼 쓰였잖아요. 그녀의 자기 배역에 대한 어떤 파악한 정도, 이해도는 사람을 굉장히 감탄하게 만들었다. 굉장히 잘 자기 역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살펴봤고 여기서도 좀 발음 체크할 게 요 모서리 각자가 사실은 모서리라는 코너, 모서리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요. 지아오라고 읽어요. 지아오라고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역 역할이라고 할 때는요. 쥐에라고 읽어요. 그래서 쥐에서가 되죠. 쥐에서. 중국 사람들도 국어 공부 열심히 안 한 사람들 말 지아오서 지아오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확한 발음 뭐다? 쥐에서다. 알아두시고요. 자, 69번이에요. 请您去柜台登记一下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어디로 가요? 去柜台로 가서. 柜台는 데스크 카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운터로 가서 떵지를 좀 해주세요. 이시야가 붙은 거 보니까 얘는 동사네요. 그죠? 떵지하게 되면은 우리 체크인 하는 것을 떵지라고 합니다. 내지는 어떤 등기하고 등록하고 어떤 표에 뭔가 기재하는 것을 떵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또 이렇게 프론트 데스크라는 단어 나왔으니까 요거는 아마 체크인일 것이다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좀 하십시오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마지막 70번은 他被那所名牌大学录取了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또 아주 중요한 동사 나왔네요. 录取라고 하는 동사는요. 원래는 주어가 되는 게 회사나 기업이에요. 회사, 기업 내지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회사, 기업, 학교가 목적어에 나오는 이 사람, 직원, 학생을 뽑다, 채용하다, 고용하다, 합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라든지 기업에 응시한 우리 입장에서는 빼이 피동문으로 합격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이 응시자예요. 그렇죠? 그는 그 대학에 의해서 이건 뭔지 모르겠어. 넘어가. 그 대학에 의해서 합격당했다. 즉 뽑혔다. 합격됐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빼이 뒤에 있는 목적어도 해석을 할게요. 그 대학이죠. 이 수어는 뭔가요? 대학에 대한 양사입니다. 우리 학교에 대한 양사를 수어를 써줍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어떤 그런 기관이에요. 단체예요. 상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찌야라는 양사를 쓰는데요. 학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어 양사 써주시고 밍파이 다쉐 바이 얼화해서 밍파이 다쉐 하게 되면은요. 명문대요. 명문대. 그래서 그는 그 명문대에 의해서 합격당했다? 즉 명문대에 합격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빼 뒤에 있는 목적어 부분도 요거 다 생략하고 걔 합격당했어. 걔 뽑혔어. 어떻게 하냐면 他被录取了. 他被录取了. 이렇게도 정말 많이 쓰이니까요. 요 뒷부분 빼 뒤에 요거 개사 목적어 부분 생략한 채로도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66번이죠. 小狗朝主人摇了摇尾巴. 67번 每个人都有属于自己的秘密. 68번 他对角色的把握令人佩服. 69번 请您去柜台登记一下. 마지막 70번 他被那所名牌大学录取了.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문장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